여러분, 혹시 새로운 직장 동료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바로 로봇 말이에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로봇이 어떻게 우리 일을 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로봇세라는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하나하나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이 새로운 동료들, 대체 정체가 뭘까요? 과연 어떤 로봇들이 어디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있잖아요. 막 힘들고 위험하고 또 하루 종일 똑같은 것만 반복해야 하는 그런 지루한 작업들. 바로 그런 자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지금 우리의 새로운 동료, 바로 로봇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마존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 창고에선 디지트라는 인간형 로봇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섬세한 손동작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그런 특수 로봇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죠. 이렇게 사람이 떠난 빈자리를 조용하지만 정말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로봇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그건 말이죠. 로봇이 지금 우리가 딱 마주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경제 문제, 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생산성이 오르질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숙제를 한 방에 풀어줄 열쇠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 구합니다. 붙여놓은 곳 정말 많지 않나요? 특히 몸이 힘들고 고된 일자리는요, 사람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봇이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한 연구를 보니까 인력난이 심각했던 물류 현장에 AI 운반 로봇을 딱 투입했더니 생산성이 무려 7.8%나 올랐다고 합니다. 와, 7.8%.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 아니라 로봇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점점 고령화돼서 일손이 부족해지는 사회에서는요, 이 로봇 동료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좋아요. 공장이나 창고 얘기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 그런 데서는 쓸만하겠네 싶으시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이 로봇들이 이제 공장 담벼락을 훌쩍 넘어서 우리 동네 길거리로, 심지어는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어요. 보세요. 대기업 10곳 중에 무려 9곳이 이미 로봇 기술을 도입했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게 더 이상 하면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뒤처지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뜻이겠죠. 이게 무슨 2050년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선 매주 25만 명이 운전사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있고요. 서울 한복판에서는 귀여운 배달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바로 내년에는요, 우리 집안일을 도와줄 로봇을 빌려 쓰는 그런 렌털 서비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와, 정말 편리한 세상이 코앞에 온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는요, 우리 사회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무겁고 거대한 질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약 우리의 일자리가 전부 사라진다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괜한 걱정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요, 로봇이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최대 70%까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70%.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일이 남아있게 될까요? 이게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판단을 내리고 심지어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창작의 영역까지 로봇이 넘보고 있거든요. 이건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규모의 대량 실업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도전에 맞서려면 우리도 기존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로봇세,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인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로봇세.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한마디로 로봇한테도 세금을 물리자 이겁니다. 기업이 사람 대신 로봇을 써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면 그렇게 더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그 세금으로 뭘 하냐고요? 바로 기본소득을 주는데 쓰는 겁니다. 로봇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이거나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에이, 기업들이 그걸 찬성하겠어 싶으시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상당수의 기업 리더들조차도 이런 새로운 분배 방식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 모든 기술 발전은 우리 앞에 아주 중요한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먼 훗날 AI를 처음 만들어낸 조상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지금의 변화가 과거와 얼마나 다른지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예전에 자동화 시스템이 그냥 정해진 선로 위만 달릴 수 있는 기차 같다면요. 지금의 AI 로봇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탐험가와 같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막 열어주는 거죠. 이 말, AI를 만든 조상. 정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딱 보여주는 말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수백 년, 어쩌면 그 이상 인류가 살아갈 새삼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엄청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농업혁명이 인류를 배고픔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이번 로봇혁명은 우리를 지긋지긋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현대판 해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막강한 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를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해방의 설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쓸모없어진 구시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